간식을 먹으려고 아삭 참치마요, 김밥, 사이다를 샀습니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에 어떻게 불길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변곡점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지 거기에 따라서 또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정부가 집값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구두 개입이라도 좀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집값 상승 배경 중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거.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제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인허가 물량이 얼마나 실제로 줄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집값 공급 물량을 볼 때는 입주 물량이라는 게 있고, 입주 물량은 지금 당장의 공급 물량을 의미를 합니다. 예. 인허가 물량은 5년 후에 나올 입주 물량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 보듯이 2014년에는 12만 5천 호 정도, 12만 6천 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작년이 16만 5천 호였고요. 가장 많았던 2022년은 20만 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보더라도 지금은 낮은 수준이라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불안한 게 올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면 뭐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는 있겠는데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인허가 물량까지 부족하다면 3년에서 5년 후까지도 공급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한 통계라든지 어떤 숫자로 좀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들 너도 나도 공포 속에 이렇게 영끌족들이 생겨날 만큼 네네. 빚을 져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때 이제 2020년, 2021년에 이제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따지고 보면 이제 상승장의 연속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집값이 올라가면서 2020년, 2021년은 그 과도한 유동성, 집값이 사실은 좀 잡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동 자금을 더 풀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요. 지금은 그때 상승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상승장이 끝났고요. 조정장으로 진입이 됐고 다음 상승장으로 진입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미리 좀 불안한 마음에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상승장이 되려면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집값이 5년에서 7년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상승장이 된다면 단적인 예로 이제 잠실에 엘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2021년에 전용 84가 27억 정도 최고점을 찍었는데 최근에 이제 근접을 했거든요. 25억 7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지금이 상승장 진입이라고 한다면 2030년에 한 40억, 50억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소득 대비 집값이라든지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올라가기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반등 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 반등은 정상적으로 본다면 계속 이어지기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네네. 정부는 좀 달래기에 나선 것 같아요. 네네. 3기 신도시도 있고 네네. 공급 물량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습니까? 일단 3기 신도시 물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 3기 신도시 물량이 제대로만 나와준다면 저는 집값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신도시 물량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특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에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에 주가가 뛴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테스트 중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들썩인 건 미국발 훈풍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 민간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경기 둔화 신호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는 60%가 훌쩍 넘습니다.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좀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급락해 오후 3시 반 기준 1380.4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삼성전자가 의료약품 메모리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새 반도체 수장을 맡은 지 한 달여 만으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RSL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만간 피의자 조사에 들어갑니다. RSL 공장 화재 사고 지역 사고 수습본부장을 맡은 민길수 중앙고용노동청장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 탄핵안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다시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등 학계에서도 실제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고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만 늦추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사 탄핵안에 공개 반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상대가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발언을 내부 회의에서 내놓은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한 전현직 검찰 수사팀도 가세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차장검사는 만약 위법이 있다면 당시 실무 책임자인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밝혔고, 이 전 대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탄핵이 진행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태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탄핵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탄핵하려면 직무집행에 위헌 위법성이 있는지 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준비하는지 따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입니다. 결국은 사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역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외부 기관의 수사나 내부 감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탄핵부터 추진하는 것 역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시간 끌기는 분명히 되고 재판 지연 내지 수사 압박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국회 차원의 조사 과정에서 탄핵 근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현재 탄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전략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할 경우 집단으로 불출석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뉴스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손축구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체벌이 없었다며 수사당국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문제가 된 오키나와 훈련에 일부 학부모가 동행했다며 당시 부모들과 아이 모두 분위기가 바꿀 전환점이 필요했고 누구도 특이하다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전남 목포시 대반동 앞바다에 중학생 A군이 빠졌습니다.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이 수색 30여 분 만에 A군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해경은 A군이 다른 중학생들과 함께 수영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과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의원 2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수십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나 전신 마취제를 투약하고 20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이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주사실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뭉텅이로 내는 사람들. 주사를 꽂은 채 돈다발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옷을 벗거나 손을 덜덜 떨며 손가락을 기이하게 꺾기도 합니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고 구토를 하면서도 또다시 주사를 맞습니다. 추가로 주사를 놓아달라 두 손 모아 사정하고 약을 더 주자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감사 표시까지 합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전신 마취제나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해온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두 의원은 지난해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와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들에게 약물을 주사한 그들입니다. 의사 A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시술을 빙자해 내원자들에게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번에 30여
30여만 원씩 28명에게 540여 차례 투약해 모두 8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로 병원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에도 불법 투약 영업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물에 취해 있는 C씨의 약물 자동차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C씨를 퇴원시킨 과실로 C씨가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 사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의사 B씨 등 또 다른 의원 관계자 9명은 2019년 9월부터 4년에 걸쳐 75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루에 56번 약물을 주입하기도 했는데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아 12억 5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닌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이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주사를 맞은 내원자들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의사 2명의 재산 20억 원 가량을 추징 보전하고 관계부처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운전 금지 시간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절차를 다시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올 하반기 중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안이 재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최강의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 6대가 도입을 결정한 지 6년 만에 모두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해상 기반 삼축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인데 한반도 영해에 대한 장악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포세이돈 제로왕 출격! 활주로를 달리던 하얀색 기체가 출격 지시에 따라 힘차게 끝. 날아오릅니다. 우리 군에 새로 도입한 해상 초계기 PA 포세이돈의 국내 첫 비행입니다. 미국 보이는 우리는 30부터 120과 X밴드 레이더 등 뉴스를 좀 보면서 간식을 좀 먹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 내가 내 나름대로의 논평을 좀 하고 싶은데 지쳤어. 오늘 좀 지친 날이야. 하여튼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각자 즐거운 일을 좀 찾아가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열대하고 지금 장마철인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